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6월 5일 방송입니다. 아이온큐 지난 방송에서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아이온큐 주가가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이온큐 주가가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번 상승은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9월까지는 몇 차례 고비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차분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아이온큐 CEO가 아이온큐를 엔비디아와 비교한 발언도 있었죠. 그리고 심심치 않게 아이온큐와 엔비디아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이온큐가 이온트랩 양자기술 분야의 생태계를 컨티넘과 함께 주도해 나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또 양자 생태계의 주역이 실제로 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1999년 기업 공개를 하던 시점부터 GPU로 비디오 게임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견고한 매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고 AI의 붐이 일어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GPU가 AI 생태계의 핵심이 되어가면서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하고 이후부터 주가의 장기 추세적 상승이 시작됐었는데요. 아이온큐의 경우에는 GPU처럼 생태계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 실제 매출의 상승과 함께 추세적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경우처럼 독점적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양자 산업이 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아이온큐만의 시장이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온큐는 양자 이온 트랩 분야에서는 컨티넘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미래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등락은 있겠지만 아직도 아이온큐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온큐 최근의 매출 실적을 보면요. 우선 1분기에 757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쉽게도 작년 동기보다 조금 줄어든 성적표를 공개했고 이 수치는 월가 매출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실 규모가 주당 0.14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추정치인 0.26달러보다 적게 나온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다만 최근 인수합병으로 회사의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용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연구개발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온큐의 올해 2025년 매출 가이던스는 7,500만 달러에서 9,500만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2분기 매출 전망을 1,6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분기 매출이 부진했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매출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아이온큐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아직까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소 편향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참고용으로 ABR 수치를 보시면 평균 중개 추천 ABR은 1.6으로 나와 있습니다. ABR 1.6은 적극 매수와 매수 사이의 근사치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개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수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ABR 수치는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증권사에 고용된 애널리스트 의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가치 없는 주식을 추천하지는 않으니까요.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자 분야에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아이온큐의 주가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아이온큐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57.8% 급등했고요. 연초 이후 계속 조정을 겪다가 최근 반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좀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잘 버텨줬다고 보이고요. 다만 올 여름 기간 동안 몇 차례 고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연초 이후 계속 조정을 받다가 최근 반등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겠지만 장기 추세를 보면 10년 동안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온큐보다는 주가가 안정적이고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이온큐의 최근 PSR 주가 매출 비율은 329.33으로 이 분야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제한적이고 손실도 상당해서 주가에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주가 매출 비율이 업계 대형주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아이온큐보다는 훨씬 낮은 12.18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온큐의 EPS는 마이너스 0.14로 직전 분기 대비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손실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BPS는 3.15로 최근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EPS 3.46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BPS 43.3으로 역시 매우 안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BPS, PBR 모두 아이온큐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안정적인 수치로 나와 있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요. 다만 다소 보수적인 이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잭스 랭킹을 보면 아이온큐가 수치 2의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치 3의 홀드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궤적은 아이온큐가 더 높은 수익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자 분야에 대한 사업 기여도가 적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안정성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나은 주식으로 보이고 리스크는 있지만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아이온큐가 더 좋은 주식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의 최근 소식들도 보면요. 아이온큐는 최근 들어서 일본의 공공연구기관 중의 하나인 AIST 글로벌 R&D 센터와 양자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요타 자동차 계열인 도요타 치쇼와 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에서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관련한 소식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양자 메모리 전문가들이 설립한 보스턴 기반의 스타트업 라이스잉크 테크놀로지스 인수가 최근 완료되었고요. IDQ에 대한 지분 인수도 완료하면서 IDQ의 양자 키 분배 시스템, 양자 난수 생성기, 다니엘 광자 검출기를 아이온큐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주 기반 양자 통신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하고 있기도 한데요. 위의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우주 기반의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아이온큐가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성 양자 키 분배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카펠라의 고객들에게 위성 양자 키 분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스위스 양자 네트워킹 회사 큐비텍과 IDQ 자산을 매입했고 위성통신 안테나와 지상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와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봐서 라이싱크의 장거리 광자 양자 중계기를 카펠라의 1급 비밀 신호 기능과 결합하면서 글로벌 양자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주 분야가 양자 컴퓨터와 양자 네트워킹, 그리고 미래의 보안 환경에서 아이온큐의 리더십을 위한 다음 객적지라고 언급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온큐도 앞으로 우주 기반의 양자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아이온큐는 채터누가의 에너지 통신 회사인 EPB와 제휴해서 테네시의 EPB 퀀텀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양자 저항 블록체인 솔루션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으로는 아이온큐가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연구기관이면서 슈퍼컴퓨팅 센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약계각서 조건에 따라서 아이온큐와 키스티는 첨단 인프라 공유, 교육, 인재 교환, 시장 확대 협력 등의 4가지 영역에서 협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스티의 아이온큐의 양자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이 시스템을 키스티 고성능 컴퓨터와 통합할 예정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아이온큐의 양자 기술을 공유하고 배워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온큐는 국내 투자자 비중이 매우 큰 회사인 만큼 이번 MOU 발표 외에도 한국의 SK텔레콤, 인텔리안 테크놀로지, 부산광역시 등과 MOU를 이미 체결한 바 있고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양자 기술에 있어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한국 기업과 연구진들에게 이번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스웨덴의 아인라이드와 자율주행, 물류 최적화, 공급망 솔루션의 양자 기술을 적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아인라이드는 디지털, 전기, 자율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과 전기 차량 운행이 확장되면서 차량 관리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두 회사는 운영의 효율성과 최적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양자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화물적재 최적화 관련 에어버스와의 협업, 그리고 예측 유지 보수에 대한 톰슨 기계와의 협업에 이은 아이온큐 양자 기술의 산업 분야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협업 소식이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력에 이은 유럽 시장에서의 양자 기술 협업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시장에서 아이온큐의 지속적인 확장을 예고하는 소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가치 투자에 아주 적절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